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방사TV 집토끼 막내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려고 하는 주제는 부동산 계약, 네. 이방사와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부동산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계약은 대부분 이제 집 구하려고 그쵸.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내가 뭐 애들 학군 아니면 회사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때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을 짓는 분들도 네, 짓는 분들도 계시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 더 네. 좋은 집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을 계약하시기도 하죠. 일단은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경로로 조금 네. 먼저 찾아보시게 될까요? 혹시 집 구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 그쵸. 근처에 아무래도 부동산을 찾아보게 네. 되더라고요. 네네.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알아보시고요. 요즘에는 네.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네. 네이버 카페, 그리고 뭐 이제 뭐 홈페이지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집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부동산 정보를 얻어가지고 전화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네. 있죠. 네. 팀장님은 보통 어떤 분들이 가장 조금 응대하시기가 편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웬만한 광고 매체들을 네. 지금 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유튜브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 보고 전화 오시는 네.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 응대를 처음엔 전화로 하지만 네. 그래도 내방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 드리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그쵸. 얼굴을 보면서 그쵸.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제 손님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뢰감이 갈 수가 있고 또 그쵸, 저희 입장에서도 그죠. 그쵸. 우리가 이제 사전에는 인터넷 검색이랑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사전 조사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팅을 해서 현장 답사를 하려고 그렇게 네. 전화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손님들이 집을 구하시다 보면은 네. 조금 그 오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 그렇죠. 네. 요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일단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 이사를 가야 돼. 날짜는 정해졌어. 네네. 근데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몰라요. 맞아요. 네. 네. 내가 어떤 집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짜리를 가려고 했었지?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물어보잖아요. 네네. 어떤 집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생각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저는 이런 손님분들이 많은 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빌라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요즘 사실 그냥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실정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조금 더 나오는 사실이고.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현금 보유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인데 네. 집 매매로 보신 거는 뭐 2억, 3억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네. 일하는 입장과 네. 그냥 손님의 입장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를 좀 많이 보셨는지 이거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 자금 상황, 네.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집 가격 대비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네. 뭐 세금, 뭐 여유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손님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집부터 보고 나중에 생각할까? 뭐 집 일단 나와 있는 거 다 보고선 결정할까?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손님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다. 왜냐? 부동산은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큰 돈을 지불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 게 내 일생에서 몇 번 없어요. 네, 많지 않죠.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집 구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가족들하고 먼저 그런 맞아요. 부분을 합의를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 이제 빌라 구하러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시죠?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으세요. 네, 또 신혼부부 분들이 그쵸. 많으시거든요. 네, 신혼부부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럼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제 부부도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부부는 일심동체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일심동체라고 보기 힘들죠. 네. 내 취향과 이 사람의 취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집 이런 기준이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원주택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은 나는 2층 집에다 다락까지 있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단층 주택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3억이면 딱 2억만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은 3억을 그냥 다 투자하고도 대출을 받아서 5억짜리 맞아요. 집을 사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상의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랑.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면은 자녀들도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빠가 이런 집을 가고 보고 싶은데 너희들을 생각은 어떠니? 너희들은 여기서 뭐가 추가됐으면 좋겠니?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니? 이렇게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네. 좀 가족의 니드를 이렇게 딱 합체하고 오셔서 그런 집을 찾으시는 게 네.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오셔서 네. 저희한테 그 회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그쵸. 그에 맞는 집을 네. 더 쉽게 찾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군이나 출퇴근 거리,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 집까지 얼만큼의 거리, 네. 그리고 내 출퇴근길에서 집까지 얼만큼의 거리가,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사실 5분 거리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냥 30분 거리까지 사실 괜찮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 많은 집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네. 그 집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거리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최선과 차선을 선택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집. 그리고 진짜 이 정도면은 최악은 아니지만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어. 네. 그런 집.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금액이 나는 솔직히 3억 되면은 좋은데 그래 한 4억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네, 것들 네. 있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집을 어떤 기준으로 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네. 다른 부동산에 가실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네,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왜 이 방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네. 좀 어필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네. 집을 구할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집을 구할 때 우선순위, 이런 것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네. 고객님들이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점을 세워드리고 사무실에서 뭔가 이제 내가 막 생각한 것들을 얘기를 해. 아니면 얘기를 못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네.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끄집어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손님분들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손님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네. 현장에 가서 저희 어디 빌라 앞에서 만나요. 어디 전원주택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고객님한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사무실에서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저와 얘기를 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줄을 쫙 세워놓은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님도 나중에 그 물건을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 가지를 쳐주는 작업들,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없으면은 네. 가지를 잘 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방사가 다른 부동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네. 전원주택은 사실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그 네. 위에 세운 건물까지 이제 지어가지고, 네. 뭐, 등기를 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설계부터 인허가, 시공 미팅, 인테리어 미팅, 그리고 등기 치고, 세금 내고, 이러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네. 사실 다세대보다는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손님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전원주택 물건들의 선별 기준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고객님이 원하는 물건은 저희가 다 보여드리려고는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동산은 자기 직물만 해줘. 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절대 저희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뭐 1억대부터 5억대까지 이렇게 쭉 물건을 받아 놓잖아요. 네. 미리 받아놔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손님하고 맞는 걸 저희가 이제 1차 선별하죠. 손님하고 함께.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네.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봐야겠네요. 이거 안 봐도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선별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직물만 하지는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 현장 같은 경우는 여러 현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그 시행사가 있고 건축주가 있겠죠. 일단은 저희 그걸 봐요. 이분이 이천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 네. 있느냐. 그리고 이천에서 AS를 얼마나,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냐. 네. 그리고 얼마나 전화를 잘 받냐. 얼마나 손님한테 친절하냐. 맞아요. 네,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지죠. 그리고 주변 평판은 어떤가. 네. 하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했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고객님들한테 가장 좋은 집을 팔지는 않아요. 근데 고객님한테 가장 맞는 집을 팔죠. 네. 네, 사실 네. 그게 더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쵸. 10개가 있다고 10개를 다 보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솔직히 저는 부동산이니까 고객님이 이 집 A라는 집을 사셨을 때 A라는 집을 잘 살다가 판다고 했을 때 그걸 또 잘 팔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왜 첫눈에 반하는 집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집을 막 이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무조건 이거 너무 이쁘죠? 예, 그거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분명 나한테 얘기했던 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조건하고 맞지 않으면 고객님을 이제 설득을 하죠. 네.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이 고객한테 맞는 물건을 매칭을 해준다. 네. 네. 전원주택 분양이라고 하면은 그럼 부동산에서는 하는 일이 손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맞는 물건을 보여주고 네. 계약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뒤집어서 다시 생각했죠. 네. 계약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님들한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계약이 시작인 게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집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의 어떤 밑작업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인허가상 일정 체크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설계 에 맞게 집이 잘 지어지고 네. 있는지, 인테리어가 틀리게 들어가진 않았는지, 네.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한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업체는 어디를 소개해줘야 네. 되는지, 이사업체 어디에 소개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게 개개인들이 네. 다 미팅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쵸. 그리고 전문 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일 처리에 있어서 조금 빠르실 수 있고 유리하실 수 있다. 그쵸. 네. 이제 저희랑 협력업체도 제가 10년이면 저희 협력업체도 10년이거든요. 네. 그럼 부부 같은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손님분 같은 네. 경우에는 뭐 AS라든지 뭐 하자가 생겼다든지 그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죠. 그쵸. 네. 이제 일단 저희가 가장 철칙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 처리 속도. 맞아요. 그리고 정확성도 중요한데 저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님이 뭔가 불편 사항을 딱 오래 생각하고 있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예. 어찌 보면 부동산 거래에서 사후 관리가 가장 꽃이 아닌가. 네. 예. 이게 고객 감동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계약할 때 당시까지는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감동을 미리 드릴 수가 네, 없잖아요. 어필을 예. 하고 싶어도 예. 사실은 그거는 계약하신 분들만 사실 느낄 수가 있는 거라서.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미리 맛보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조금 네. 그 감정이 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그 벽돌을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벽돌이 있는데 여기가 살짝 까졌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스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약간 기스가 난 벽돌일 뿐이에요. 왜냐면은 이 벽돌 자체가 이 기스로 인해서 이 벽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외관상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 네. 고객님은 어느 순간 내가 경험이 없는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이 일에 몰두해서 이거를 되게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하세요. 네. 내가 뭔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내 선택이 잘못됐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공을 한 사람한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네. 그래서 둘이 직접 얘기를 하다가 싸워서 AS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이거 하자가 맞는 것 같은데 손님 입장에서 네. 내가 이걸 얘기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해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해서 말을 못하고 또 끙끙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님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저희 부동산은 완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진짜 완충제라는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손님한테는 이제 손님 힘든 거 들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 시공사는 시공사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근데 손님은 이런 부분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분 다 기분을 안 상해 하시는 네. 거예요. 누그러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로. 깨달으세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네. 당신 편이 한 명 더 있어요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부동산은 또 큰 돈이 오고 갔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지. 되게 불안하지.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제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손님 옆에 있는 게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말로 들었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이 네. 건이 한 건이 10건이 되고 10건이 100건이 되고 이러는 순간 이제 손님 관리가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귀찮음을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해서 이제 지금까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또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 이방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죠. 네, 원스톱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집을 구하러 오실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꼭 저희 이방사에 오셔가지고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이렇게 집을 조금 사후 관리까지 해서 뭔가 어떤 책임감을 같이 나눈다는 느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집을 한번 구한 손님들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손님이랑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다 보면 좀 친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투자 물건 있었을 때 소개도 해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돈 벌고 같이 잘 되고 막 이런 구도로 나가다 보니까 좀 손님들이 단골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물건 검색부터 설계, 시공, 인테리어 미팅, 법무, 세무, 인허가 행정, 그리고 입주,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들을 고객님께서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방사에서는 저희 임대관리뿐 아니라 상가, 그리고 아파트 매매, 빌라 매매, 그리고 전원주택 매매, 분양, 그리고 분양권, 모든 종목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개개인이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각자 분야마다 한두 명의 또는 세 명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방사와 꼭 계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설명드렸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